자, 그래. 함수의 증가가 영어로 뭐죠? increase 맞아? 감소 그리고 극대화 극소값입니다. 사실상 수학 2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내가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기억만 살려보면 핵심만 정리를 해보면 뭐 이를테면 첫 번째 f'x의 상태에 따라서 증가와 감소가 결정이 됐대. 그렇죠? 그래서 f'x가 0보다 크면 이렇게 되면 이 fx라는 함수는 fx는 증가해 라고 하고요. 그 다음 f'의 x가 0보다 작으면 fx는 감소해 라고 얘기를 했었고, 첫 번째이면서 그 명제의 역은 상황이 조금 달랐대. 그죠?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x가 증가한다 라고 하면 y는 x 세제곱을 갖고 예를 들었었잖아. 그지? 그래서 올라가던 중 잠깐 0인 건 괜찮대. 그래서 요렇게 fx가 감소한다면, 그렇죠? 내려가던 중 네가 잠깐 멈춰서는 건 용납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여기 얘네들을 갖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죠? 그 정도 기억만 살리시면 됩니다. 증가 감소. 그럼 두 번째 극대화 극소값인데, 그러니까 극값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쟤네들의 정의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 부분적인 최대값과 최소값이요. 그죠? 그러니까 적절한 범위를 잡았을 때 주변 값들과 비교해서 제일 큰 놈이 존재한다면 그 녀석을 극대값이라고 하고요. 그죠? 주변 값들에 비교하여 제일 작은 녀석이 존재하면 그때 그 녀석을 극소값이라고 불렀다고. 그치? 그러면서 그래프 갖고 예를 들어보면 약간 요런 식. 요래. 이렇게 fx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양 끝은 정의가 되어 있어. 됐죠? 그때 자 극대값을 먼저 골라보면 첫 번째가 이렇게 생겼대. 얘가 대표적인 극대값이죠. 그죠? 주변 애들과 비교했을 때 네가 우뚝 솟아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극대값이야. 그렇잖아. 주변 애들과 비교했을 때 네가 제일 위에 있는 함수값이거든. 그죠? 그런 걸 극대값이라고 부르겠다고. 마찬가지 얘도 극대값임. 어떻게 되냐면요, 일부분을 딱 취했을 때 주변 값들과 비교하여 그 녀석이 제일 꼭대기에 있다라고 단언할 수 있다면 그 녀석을 극대값이라고 하겠다고. 근데 만약에 이런 거가 있더라도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다면 함수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걔는 극대값이 될 수가 없겠다. 그죠? 그 정도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요. 너 극소값이고 극소값이고 얘도 극소값이야. 그렇죠? 됩니까? 일단 극대값과 극소값에 대한 완벽한 구분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태요. 그러니까 극대값, 극소값의 존재 유무는 미분 가능성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죠? 불연속이어도 존재할 수 있고요. 미분이 불가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게 기본. 자, 그 상태에서 근데 만약에 fx가 얘가 이제 미분이 가능한 함수야 라고 가버린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은 지점은 없다는 거지. 부드럽게 연결된 채로 그림이 그려졌을 때 미분이 가능하면 그때 fx가 x는 a라는 자리에서 극값을 가진대. 그러면 반드시 f'의 a는 0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대극소는 그러한데 그중 미분 가능한 함수를 갖고 오면 극값을 가질 때 프라임은 는빵이 돼야 되겠대. 첫 번째고, 자 다음 두 번째가 극대극소 값을 찾는 방법이요. f'a가 일단 0이 되어야 하면서 그때 그 f'이라는 녀석의 부호를 따졌지. 그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면 그때 이 fa를요 우리가 극대값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 f'a가 0이면서 f'x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중이라면 그때 그 녀석을 극소값이라고 불렀다. 뭐 그 정도 생각, 그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가장 강조를 했던 게 극값의 존재 유무는 프라임이 는빵인 것도 맞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f'이라는 녀석의 부호가 바뀌어야 거기서 극대극소를 가지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프라임이 는빵이 아니더라도 어떤 지점에서 f'x의 부호가 바뀌고 있다면 그 자리는 역시 극대극소값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극대극소값은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f'의 부호가 바뀌셔야 되겠다고. 그쵸? 뭐 그 정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 수투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특별함 없이 지나가 볼까 합니다. 기본 문제 9-1번이에요. 그냥 대상함수만 이제 좀 더 다양해지는 건데 가보자고. 다음을 증명하시오. 증명까지요. 그래, y는 이스포넨셜 x제곱에 플러스 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증가함수니 y'은요 미분하니까 이스포넨셜 x제곱에 플러스 1이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이 지수함수라는 녀석은 밑이 얼마이건 간에 0보다 큰 함수요. 그렇지? 그러면 0보다 큰 놈에 대하여 1 더해놨으니까 이 f'의 부호가 항상 양수인 거 아니니?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증가함수. 그렇죠? 증명 끝. 자, 다음 두 번째야. 두 번째, y는 뭡니까 이거? x의 마이너스 사인의 x라는 아이가 구간 마이너스 2파이에서 2파이까지 사이에서 증가합니까? 네, 증가할 것 같습니다. 미분하시면 1 마이너스 코사인 x 이잖아.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이 이렇게 들어와야죠. 내가 지금 그린 게 y는 코사인 x예요. 이고 여기에 y는 1이 이렇게 들어올 거야. y는 1. 그렇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y는 1이라는 녀석은 코사인을 아무리 그려보아도 1, 2 코사인 x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은 녀석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치? 구간도 사실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따라서 너의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0이 되는 포인트는 일정한 게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한 번씩 찍어주는 것 같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증가해. 다음 넘어가서요. 3번 봅시다. 3번. x가 3보다 크거나 같아. 자, 요런 구간에서 y는 x의 x분의 1제곱은 감소하십니까? 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거 구분 잘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얘가 변수의 머리 위에 변수가 있어. 그잖아. 변수의 위에 변수의 변수제곱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로그 미분이라는 걸 하기로 했대. 그지? 미분법은 그냥 따라오시는 거지. 자, 그래서 양변에 ln을 씌워가지고 이제 미분을 하려고요. 그러면 넌 ln에 y가 되고 그것은 지수에 있던 게 앞으로 내려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x분의 lnx 이렇게 될걸? 그쵸?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양변 미분하시면 y분의 y 프라임이고요. 는 몫의 미분, 분모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1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ln x 요렇게 된 거야. 그래서 y 프라임이는 네 x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의 x 이거 곱하기 y가 됩니다. 뭐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자식의 부호를 파악을 하는 중이죠. 부호. 자,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 여기 너 녀석은 그냥 볼 것도 없이 무조건 0보다 큰 놈. 그죠? 제곱이니까 됐고, 다음 두 번째가 여기 봐라.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y가 x의 x분의 1제곱인데 어쨌든 요 자리에도 양수가 들어갈 거고 너 자리에도 양수가 들어갈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양수의 양수 제곱인 지수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도 무조건 일단 0보다 클 거.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뭐야? 여기만 보시면 되는데 제일 작은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가 여기가 제일 클 거 같아. 그치?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1 마이너스 ln의 3인데 ln3은 이게 밑이 이스포넨셜이라서요. 이스포넨셜이 2.7 정도 되니까 얘는 1보다 큰 숫자. 그렇지? 그러니까 1 빼기 ln3은 음수라고, 음수.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보니까 너 양수인데 분자가 음수니까 y 프라임 얘는 전체가 음수가 됩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얘는 감소함수죠. 뭐 이 정도. 그냥 대상 함수만 좀 더 다양해졌을 뿐 하던 얘기는 똑같습니다. 넘어갑시다. 쭉 가서 교재 178페이지에 기본 문제 9-2번이요. 자, 9-2번. 함수 fx가 뭐 다항함수인가요? 하지마. 그냥 네가 이따가 풀어봐. 넘어가요. 기본 문제 9-3번 봅시다. 다항함수는 그냥 수투라서 뺀 거. 그죠? 다 할 줄 알잖아. 넘어가서 기본 문제 9-3번 보시면, 자, 1번. fx가요. x제곱에 플러스 2분의 뭐래? 2x 마이너스 1이 있다. 그때 이 녀석의 극값을 구하여라. 미분하셔야겠죠? 일단 미분해서 는빵 되는 것부터 찾아주시면 f'x는 그는 뭐래? 분모제곱 x제곱 플러스 2의 전체 제곱분의 분자 미분 2 분모 그대로 플러스 2 그 다음 마이너스에 분자 그대로 2x 마이너스 1 그 다음 얘 미분하면 2x죠. 이면서 이게 뭐 는빵인 게 필요함. 그죠? 근데 분모 제곱은 어차피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분자만 신경 써주시면 그는 2의 x제곱에 플러스 4 마이너스에 4x제곱 플러스 2x는 빵인 듯해 보여요. 그러면서 넘어가시면 2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4는 0인 것 같아. 자, 그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x는 뭐야? 2 앞에 마이너스 1 또는 x는 2인데, 자,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극값을 구하려면 이 자식의 부호를 판단을 하셔야 돼. 그죠? 부호를 판단을 할 건데, 여러분 뭐 또 당연한 요령을 좀 부리셨으면 좋겠는 게, 첫째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분모가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얘 전체의 부호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분자만 쳐다보고 부호를 찾을 건데, 그 분자가 그냥 간단히만 생각을 해보시면 2x제곱에 마이너스 4x제곱이라서 뭐랄까,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임. 그쵸? 그러면은 그 2차 함수의 부호와 지금 주어져 있는 f'x의 부호가 일치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갖고 부호를 생각을 해보면 위로 볼록이고 얘가 x축이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라고 나온 거 아닐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시면 이 F'의 부호가 그러니까 F'X의 그래프가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얘의 부호가 이 녀석 2차 함수와 동일하게 가져갈 거라고.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부호를 따져주시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됐으니까 여기가 극소일 거고요. 그 다음 네가 극대가 되겠지. 그죠? 이렇게 충분히 생각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뭐 구하래? 아, 극값을 구하래. 그냥 극값을 구하시면 돼.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f 마이너스 1을 가진다 함. 근데 그 f 마이너스 1은 여기 집어넣으시니까 3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x는 2에서 극대값을 가지고 그 극대값이 f2인데 그 f2가요 얼마게요? 6분의 3이야.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우리는 수투를 연습을 다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기본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냥 미적분 와서 새로워진 건 이렇게 생긴 걸 미분하는 법만 익힌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다 똑같죠. 그죠? 넘어갑니다. 거기 2번. 2번 보시면 fx가 또 분수함수 x제곱에 플러스 1분의 ax의 플러스 b라고 주어진 함수다. 자, 근데 걔가 x는 1에서 극대값 1을 가진답니다. a, b를 구해달랍니다. 주어진 정보가 그냥 두 개죠. f의 1이 뭐야? 극대값 1이라고. 그죠? 첫 번째. 자, 다음 두 번째가 극대값이니까 f'의 1이 그래서 는 빵이어야 돼. 그지? 두 개 계산해달라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요. f의 1은요. 2분의 a 더하기 b가 되고 그게 1이니까 a 플러스 b는 2입니다. 됐고요. 다음 두 번째 이거 미분하세요. 그러면 f'의 x는 그는 분모 제곱분의 계산해야 되겠네. 분모 제곱 하시면 x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분자 미분 a 그대로 그 다음 마이너스의 2x 그리고 ax 플러스 b가 되죠. 괜찮나요? 그냥 산수요, 산수. 그래서 자 f'의 1 계산해 주시면 아하, 분모가 4분의 분자가 2의 a 마이너스 2에다가 a 플러스 b인데 그게 는 빵. 오호라. 그러면 분모 필요 없고요. 분자 2a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2b가 0이니까 b는 0이네요. 그러면 a는 2겠죠. 뭐하래 이거? 아, ab를 구하래. 구했어.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기본 문제 9-4번 또다시 수투 문제네요. fx의 극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fx 지금 1번에 있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지? 이게 x축 이렇게 있을 때 v 요 모양의 함수잖아. 1 fx야. 그죠? 그랬을 때 극값을 구하려니까 아하, x는 1이라는 자리에서 내 눈으로 보니까요 극소값인 것 같고요. 그 극소값 1 아니지 뭐래? 0이죠 0. 그죠? 다음 두 번째야. fx가 세제곱분 루트의 x의 제곱인데 자 여러분 점점 우리가 이제 그래프 그리는 소스는 모아 나갈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딱 봤을 때 안에 들어있는 게 x 제곱이잖아. 제곱. 그쵸? 그렇기 때문에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 넣더라도 얘가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x의 제곱도 x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됩니까? 이런 관찰이 앞으로 계속 되게끔 연습을 합시다.
자, 그러면서 이게 성립한다는 건 얜 우함수, 짝함수이면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y축에 대하여 대칭을 이룬다는 거라고. 됩니까? 네, 첫 번째고요. 자, 다음 두 번째가 저 뒤에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 단원을 지나고 나면 좀 더 뭐랄까 유식하게 그릴 건데, 사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있잖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함수값을 찍어보는 거야. 그래서 직접 찍어보시면 양수 쪽만요 쫙 대입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그 무리함수 모양 있잖아. 걔랑 똑같은 흐름을 갖고 있대. 되겠죠? 그냥 집어넣어서 찍어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며. 이렇게 예쁜 함수. 그때 뭐 하래? 그 값을 구하기로 했어. 따라서 x는 0에서요. 보니까 어때요? 극소값이죠. 그죠? 극소값 0을 가진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수의 극대극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학적인 내용은 다 수투랑 똑같음. 그죠? 그래서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 함수의 오목과 볼록이래. 우리는 일반적으로 볼록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죠. 그죠? 근데 이 미국 원서 보잖아. 원서에서는 오목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는 2차 함수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위로 오목, 아래로 오목이라고 해. 진짜로. 이 서양과 동양의 차이랄까? 그래서 동양은 약간 이렇게 볼록한 걸 좀 좋아하는데 서양은 오목한 걸 좋아한다나 봐요. 약간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죠? 어쨌든 오목과 볼록 같은 말입니다. 볼록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상황.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이 아래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를 알려주는 두 개의 부등식을 소개를 할게. 첫 번째가, 자, 봐라. 아래로 볼록이란 녀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이 상황에서 두 개의 포인트를 찝을 거예요. A와 B요. 됐죠? 그때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쳐다볼 건데, 첫 번째, 앞에 우리 기본 문제에서 본 적이 있는 내용이다. 니네 두 포인트를 연결한, 지금 여기가 fx예요. 연결한 라인의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그게 이 뭡니까? 함수의 a에서 b로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입니다. 그죠? 그래서 b-a 분의 f의 b 마이너스 f의 a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이자의 기울기가 너라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여기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걸 우리가 F'A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B란 자리에서의 기울기 F'B라고 한대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얘네들 간의 대소 관계를 쳐다보시면 노란 애보다는 파란 애가 큰 것 같고 파란 애보다는 주황이가 더 큰 것 같잖아. 그잖아. 그래서 요렇게 부등호가 만족되고 이와 같은 장면이 펼쳐지면 그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 된다 해요. 그래서 느낌이 오남? 그지? 반대로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주어져 있다면 걔네들의 평균 변화율과 양쪽 끝에 있는 미분계수의 대소에 따라서 왼쪽 끝보다 평균 변화율이 크면 아래로 볼록이고요. 또는 오른쪽 끝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평균 변화율이 작으면 걔도 역시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방금 선생님이 읽은 것처럼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통으로 이제 세 개를 다 주는 경우보다는 반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주든가 아니면 이렇게 주든가. 어찌됐든 그 부등식이 주어져 있으면 그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 그래서 그럼 당연히 반대로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걔는 그 함수가 위로 볼록임을 말씀해 주시는 부등식이 되겠지? 그래? 이렇게 그게 첫 번째요. 오목과 볼록을 얘기해 주는 부등식. 평균 변화율과 양 끝에서의 미분계수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으면 오목과 볼록을 얘기해 주는 부등식인 거예요. 됐죠? 그때 테스트해서 이제 우리가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런 녀석이 있다. f의 2분의 x1 플러스 x2 얘랑 2분의 fx1 플러스 fx2 얘를 비교하는 부등식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수투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네요. 그죠? 자, 요걸 테스팅하는 방법 이렇게 간대. 여기가 x1이야. 여기가 x2야. 그러면 x1 플러스 x2 나누기 2라는 요 숫자는 당연히 니네 둘의 한 가운데 자리, 그지? 여기가 2분의 x1 플러스 x2 이런 상태고, 그 다음 함수 f를 그려봤더니 fx1이라는 함수값이 여기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얘네 둘은 지금 y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fx1이 이렇게 있다고 쳐. fx1이야. 그 다음 fx2를 그려봤더니 여기 있더라고. 그래갖고 아하, 이 함수의 y값이 fx2입니다. 됩니까? 자, 그랬을 때 이런 상황이죠. 너는 그지? fx1과 fx2라는 두 개의 y값의 평균이요. 그지? 그러면은 지금 이 라인과 이 라인의 한가운데 있는 자리가 쟤잖아. 2분의 f의 x1 더하기 f의 x2요. 이런 상태이고, 다음 두 번째가 어때? 얘는 지금 가운데 있는 이 라인 선상 어딘가에 있는 함수값임. 그렇잖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얘네 둘이를 비교하는 부등식을 주더라는 거야. 이를테면 뭐 해볼까요? 여기가 오른쪽이 크다고 해볼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란 선상 어딘가에 있는 함수값이 파란색의 라인보다 아래쪽에 찍혔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인 거야. 그죠? 그래서 파란 라인 아래쪽에 노란 선상 어딘가에 함수값을 찍으시면 이게 너라고 넣어. 된 거야.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걸 지나야 되는 함수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슥하니 연결해주면 아하, 너란 함수 아래로 볼록이구나 라는 걸 얻어낼 수 있겠답니다. 됩니까? 이렇게 그때그때 테스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야, 중점의 함수값과 함수값의 중점을 비교하는 부등식이 있다면 그 부등식은 반드시 오목과 볼록을 얘기해주는 부등식일 거고요. 그에 대한 테스팅 방법을 내가 지금 소개를 한 거고, 지금처럼 얘보단 네가 큰 상황이라면 아래로 볼록, 반대로 이쪽이 더 큰 상황이라면 걔는 위로 볼록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오목과 볼록을 판단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사실 개인적으로 이걸 외우지는 않아. 선생님도 지금 이 부등식이나 이 부등식을 외우지 않습니다. 그냥 방금 한 것처럼 그때그때 등장과 동시에 아, 이건 오목볼록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림 살짝 그려갖고 테스팅 금방 해보면 아, 이게 아래로 볼록이군 위로 볼록이군 금방금방 체크가 된다고. 됐죠?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오목과 볼록인 녀석에 대하여, 아니 아래로 볼록인 녀석에 대하여 fx가 있어. 아래로 볼록하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 fx의 그래프 개형은 도함수가 다 얘기를 합니다. 그쵸? f'x를 갖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야. 그럼 얘도 똑같아. f'x를 그려보니까 그게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요러는 중. 그지? 그냥 그려본 거야. 그랬을 때 아래로 볼록인 녀석이 저렇게 생겼고 위로 볼록도 비교를 해볼까? fx가 지금 위로 볼록이세요. 그러면 역시 여기서도 접선의 기울기를 그냥 체크를 해보자고. 그랬더니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특징을 그냥 분석을 해보니 이렇더라는 거야. 보니까 아래로 볼록인 함수에 대하여 너의 접선의 기울기는 점점 커지는 중.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f'의 x가 증가하는 중이라고. 그에 반해 위로 볼록인 녀석을 쳐다보니까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하면서 작아지고 있잖아. 음수로 가고 있잖아. 그래서 F'의 X가 감소하고 있다고요. 됐니?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당연한 얘기, 어떤 함수가 증가하면 그 함수의 도함수가 양수인 거잖아.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F'X의 도함수가 F'X요. 그냥 한 번 더 미분한 게 됐다는 거죠. 그 녀석이 양수니까 네가 증가했다고. 된 거요? 이렇게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F'이 감소라는 건 너의 도함수가 음수다라는 표현이라서, 그래서 F의 X가요 0보다 작아지겠대요. 됐죠? 특별함 없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F의 X가 0보다 커.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이야. 외우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2차 함수를 떠올리시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2차 함수에서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면, 그지? 아래로 볼록이라고 이미 외우고 계시잖아. 근데 2차 함수를 2번 미분하잖아요. 그럼 역시 최고창의 개수만 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대로 매칭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F'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 그 다음 F'이 음수면 그때 그 함수는 위로 볼록하다 라고 판단을 하겠다 해. 너무 당연한 소리고요. 자, 다음 여기서 니네 둘이가 바뀌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니, 그지?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있을 건데, 그것은 F'의 부호가 바뀐다는 건 오목과 볼록이 바뀐다는 거야. 그 지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부르죠. F'X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공률이 변하는 지점이라고. 되죠? 변곡점이요. 오케이.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 극대극소랑 똑같아. 변곡점을 찾을 때는 F'이 0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부호가 바뀌는 게 중요한 거야. 됐죠? F'의 부호가 바뀌는 자리가 변곡점이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당연히 방금 표현한 것처럼 변곡점이면 F의 F'은 0이 돼야 함. 부호가 바뀌었을 거니까. 역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오케이. 끝. 오목과 볼록.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더 생긴다. 어떤 녀석이 알파라는 자리에서 프라임이 0이야. 그래서 미분은 가능한 함수라고 할게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하여 어떤 알파라는 자리에서 F'이 0이 되고 있대. 근데 그때 F 더블 프라임 알파를 계산을 해봤더니 그게 양수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 그 함수는 알파라는 자리에서 더블 프라임이 양수잖아. 그지? 그럼 그 자리에서 fx는 아래로 볼록인 거야. 그러면서 네가 미분해서 는빵되는 극값의 위치래잖아. 그죠? 그럼 아래로 볼록인데 극값이니까 그 자리에서 f알파는 극소값이에요 라고 판단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을 판단하는 또 다른 스킬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F'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걸 찾으면 그게 극소인데, 그게 안 될 때 이제 또 다른 스킬이에요. 프라임은 는빵이면서 더블 프라임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일 때의 극값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극소값. 오케이? 마찬가지. F'이 0이 되면서 그 자리에서의 더블 프라임을 구해보니까 음수요. 그랬더니 그러면 얘는 위로 볼록인 상태의 극값이니까 F의 알파는 극대값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대.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꽤 자주 사용을 할 내용입니다. 뭐 이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건 뭐 한 3가지 정도. 첫 번째, 오목과 볼록을 판단해주는 2가지 부등식. 당연히 구분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그래, 더블 프라임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 더블 프라임이 음수면 위로 볼록이고요. 그러면서 F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는 자리를 변곡점이라 함. 그 다음 추가적으로 우리가 극대극소를 찾을 때 원래대로 방법을 사실 더 많이 쓸 거야. 그러니까 F'X의 부호가 바뀌는 자리를 체크를 할 거라고 할 건데,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기서의 더블 프라임을 갖고 극대값, 극소값을 판단한다 함. 되겠죠? 그 정도입니다. 문제 볼까요? 기본 문제 9-5번 볼까? 다 너무너무 쉬워. 그냥 계산이야, 계산. 다음 시간에 하는 그래프가 사실 중요한 거지.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소스입니다, 소스. 그래서 그냥 숙지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얘의 극대 극소값을 구하라는데, 자 봐잉,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야. fx가 루트 3의 사인의 x 플러스 코사인의 x입니다. 그랬을 때 0과 2파이 사이에서 이자의 극값을 구해달라. 자, 일단 f'의 x를요. 그러면 루트 3에다가 코사인의 x 마이너스 사인의 x야. 는빵 되는 자리를 먼저 찾아보니까 넘어가고 코사인으로 나누면 탄젠트의 x가 루트 3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디야? x는 3분의 파이 있고요. 또는 3, 4분면 가야 되니까 x는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그러면 3분의 4파이가 되죠. 이렇게 두 개가 됨. 근데 이제 원래 같으면 우리가 이 녀석의 부호를 판단해 가지고 네가 뭐 극대다 극소다 극대다 극소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는 이런 것도 존재한다는 거야. f 더블 프라임 x 너의 이계도 함수를 구해 보니까 일단 미분하시면 마이너스의 루트 3 사인 x가 되고요. 그다음 마이너스의 코사인의 x죠. 그래 놓고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f 더블 프라임의 3분의 파이는 뭐게요?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이야. 그러면 마이너스의 2분의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너에서의 더블 프라임이 음수래. 그럼 그 자리에서 그 함수는 위로 볼록이다 라고 할 수 있으면서, 그 찾은 이 녀석이 프라임이 는빵 되는 자리잖아. 그러니까 위로 볼록인 극값이야 라고 해서 얘가 극대가 된다고. 되겠냐고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요. f의 더블 프라임의 3분의 4파이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그러면 3분의 4파이니까 여기가 2분의 3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도 플러스 되겠네. 2분의 1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아하, 너도 양수요. 그러니까 더블 프라임이 양수 아래로 볼록이면서 극값이기 때문에 얘는 극소값이 되겠음. 됩니까? 그죠? 그러면서 극대 극소값 자체는 함수값인 건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f 3분의 파이를 계산을 해주시면 3분의 파이가 들어가는 거야.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은 2가 되고요. f의 3분의 4파이는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2인 것 같아. 따라서 x는 3분의 파이에서 너 극대값 2를 가지고요. 그 다음 x는 3분의 4파이에서 여기에서 그 함수 극소값을 가질 거야.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물론 지금 이거에서 극대 극소를 판단하는 건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부호를 판단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사실 우리가 이제 더 일반적인 건 얘 딱 보자마자 요렇게 먼저 하지 않니? 사인의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그죠? 합성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 자식 사인 함수랑 똑같이 생겼을 거니까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겠죠.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2번. fx가요. 2x의 마이너스 탄젠트의 x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아. 그냥 미분해 주시면 f'의 x는 이 마이너스의 시컨트 제곱의 x가 되죠. 는 빵인 자리. 그러면 코사인의 제곱 x가 2분의 1 되는 자리래. 그렇지? 그래서 코사인의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는 자리. 답이 이렇게 많아? 그 뭐 다양하네. 근데 여기 쳐다보는 구간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래죠. 그러면 x는 뭐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또는 x는 뭐가 돼야 될까? 4분의 파이가 되면 되나? 이렇게 됩니까? 그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 코사인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는 아이는 니네밖에 없음. 이런 상태. 자, 근데 그때 원래 같으면 우리가 이 녀석의 부호를 판단을 해야겠는데 그 부호를 판단하는 게 여간 좀 귀찮아 보인다라는 생각인 거야. 물론 대입하면 금방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게 좀 귀찮으면 한 번 더 미분셀이라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이거? f의 더블 프라임 x는요. 너는 요 숫자 미분하면 사라지고 껍데기 미분 2 시컨트의 x야. 곱하기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잖아.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봐봐. 2에다가 시컨트의 제곱 x 곱하기 탄젠트의 x가 된대. 미분 되지? 지금 합성함수 미분한 거잖아요. 요거 미분하면 껍데기 미분하면 2 내려왔고 지수 하나 내린 거고 그 다음 안에 들어간 게 시컨트 x라고. 그지? 그럼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 그래서 부호를 이 더블 프라임의 부호를 판단을 할 건데 그거에 앞서 이 부분은 뭘 집어넣을 필요도 없는 거야. 왜냐면 시컨트의 제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넌 무조건 그냥 양수 이렇게 생각한 상태에서 뭐야? 얘만 갖고 판단을 하겠다고. 그러면 더블 프라임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집어넣잖아. 그게 얼마죠?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올 거니까 0보다 작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죠? 됐어. 그러면 프라임이 0이면서 이 자리에서 더블 프라임이 음수래. 그러면 너는 위로 볼록인 극값이 되니까 이 자리에서 극대가 돼야겠음. 뭐 그런 생각. 마찬가지 방법으로 f 더블 프라임의 4분의 파이의 부호를 계산을 하시면 1이 나오니까요. 0보다 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너의 극소값이 될 거라고. 뭐 요 정도. 됐죠? 됐죠? 계산합시다. f의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말입니다. 그냥 여기다가 밀어 넣으시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의 뭐게? 플러스 1인가? 가 극대값이야. 그래, 극대값. 뭔가 잘못됐지? 어디가 잘못됐게? f 더블 프라임 x가 마이너스.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지? 그죠, 그죠?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요거 원래 있던 거. 마이너스면 요것만 반대로 가야 되겠네. 여기가 극소이고요. 여기가 극대죠. 부호만 그냥 반대로. 여기가 양수. 여기가 음수일 거야.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그죠? 뭐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하고 그 다음 f의 4분의 파이를 계산을 하시면 뭐야? 2분의 파이에 마이너스 1일 거야. 얘가 극대, 네가 극소. 그지? 넘어갑시다. 기본 문제 9-6번입니다. 다음 함수의 극대 극소값을 구하여라. 지겹다. 계산 9-6번. 보라. 1번이요. fx는요 5 x의 ln x랍니다. 앞으로 우리 많이 보게 될 함수입니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미분해봐. f 프라임 x는 그래 앞에 거 미분 1, 뒤에 거 그대로 ln x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1이네 는빵 되는 자리. 그러면 뭐게요? ln x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x는 이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러니까 이스포넨셜 분의 1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여전히 그냥 우리가 더블 프라임을 알아도 여전히 그냥 얘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게 좀 더 낫습니다. 그래서 니보다 큰 건 뭐 있을까? 이스포넨셜 같은 거, 그지? 대입하시면 양수잖아. 1 더하기 1 될 거니까. 그럼 여기가 플러스, 뭐 여기가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상상하셔도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야, 저희 f 프라임 x 그래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너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게 x축을 기준으로 lnx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한 칸 올려놨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이게 f 프라임의 x의 그래프이고 이 자리가 지금 이스포넨셜 분의 1이라고 나온 거죠. 그럼 역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되는 중. 뭘 써도 상관없다는 거야. 이제부터 이제 각자 취향대로 가시면 돼. 자, 어쨌든 네가 극소라는 걸 알아냈고 그때 f 이스포넨셜 분의 1이는 마이너스 이스포넨셜 분의 1입니까? 극소값입니다. 자, 다음요. 두 번째요. fx가 역시 많이 보게 될 함수죠.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꼴인데 이건 우리가 수태어 많이 그리게 될 거야. 자, 너에 대해서 역시 미분하시면 f 프라임 x는요. 이것도 이제 미분 바닥바닥 되셨으면 좋겠네. 얘 그대로일 때 너 미분 떨어질 건데 얘 마이너스 떨어질 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얘 미분 2x요. 이렇게요. 돼요. 그지? 는빵 필요 없는 녀석 오케이. 그래서 x는 0 또는 x는 2인데 그죠? 이자의 부호 역시 그래프 생각. 근데 어차피 이 지수 파트는 양수니까 얘의 부호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그렇죠? 그러면 딱 2차 함수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 2차 함수가 위로 볼록인 녀석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중이지. 아하, 여기서 극소, 여기서 극대값이 되는 거야. 끝. 그래서 F0은 극소값인데 그게 0입니다. 극소예요, 극소. 그 다음 F의 2가 극대값인데 그건 2제곱분의 4가 되죠. 극대값이라고. 기본 문제 9-7번. 걱정 마. 원 없이 나갈 테니까. 자, 9-7번입니다. 첫 번째요. fx가 예쁘게 생겼네. x제곱에 플러스 ax 그리고 플러스 a라 합니다. 그리고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 이란 함수일 때, 자, 그때 이 함수의 극소값이 0이고요. 상수 a값은 얼마게요? 오, 극소값을 구해야겠죠. f'x는 미분부터 하시면 마이너스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 그리고 플러스 2x 플러스 a가 돼. 아하, 이렇게. 그러면 어차피 일단 정리부터 할까?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빠샤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x야.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은 빵 되는 자리를 찾는 중이고, 그치? 이건 필요 없고요. x는 0 또는 x는 뭐게 2 마이너스 a가 되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 a는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대. 이게 0보다 작은 녀석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위치가 바뀌어야죠. 얘가 더 작고 이게 더 큰 놈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역시 부호를 쳐다볼 건데 그 f'의 부호는 얘는 필요 없고요. 여기가 결정을 하는데 걔가 뭐래?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래.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더 작은 아이죠. 2-a인 거고 여기가 0일 거라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극소값이니까 극소값은 뭡니까?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오고 있는 너네요. 그러니까 f 2-a의 값이 극소값 0인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그죠? 그래서 f 2-a를 집어넣어서 계산합시다. 계산하시면 여기가
2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그 다음 더하기 a에다가 2 마이너스 a이고, 그 다음 플러스 a가 된다 함. 이 이스포넨셜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a제곱이고, 이게 는빵이죠. 역시 의미 없는 녀석. 됐고, 그냥 2차 방정식인 거야. 그래서 정리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1차 방정식이네요. 그죠? 4 마이너스 4a 플러스 3a가 는 빵이라서 끝났습니다. a는 4입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봅시다. fx가 말이지 ln의 x의 세제곱 b고 플러스 x분의 a 그리고 플러스 bx야. 근데 그자가 x는 1에서 극소값 1을 가진다. 그러니까 f의 1이 1이고 f'의 1이 0이다.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첫 번째가 요런 거 있잖아요. 얘는 굳이 그냥 미분 좀 편안하게 세제곱 둘 이유가 없고 그냥 3의 ln x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 진수 조건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잖아. 그지? 홀수 제곱이니까. 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F1부터 계산을 하시면 F1은요, 여기 빵, A 더하기 B야. 그게 1이요.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F'X를 먼저 구하시면, 미분하시면, 얘가 X분의 3이고요. 마이너스 X제곱분의 A가 되죠. 그 다음 플러스 B 이렇게. 그래. 그래서 F'의 1을 집어넣으시면 3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이게 0이라고. 어우, 너무 쉽다. 3이다. 언제쯤 우리가 머리를 쓰면서 푸는 문제가 나올까요? 지금 머리 안 쓰고 있잖아. 그치? 이건 거의 그냥 손으로 푸는 문제야. 머리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그죠? 네, AB 연립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넘어갑니다. 극대값을 구하라는군. 구해보시면 되겠죠? 넘어가요. 기본 문제 9-8번. fx가 말이야 이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제곱에 사인의 x 플러스 코사인의 x 라고 하시는데, 자, 그때 말이죠. 아래의 물음에 답해 봅시다. 그래 봅시다. 첫 번째 1번. x가 0보다 큰 데만 이제 좀 제한한 것 같고, 그때 fx의 극대값과 이때의 x의 값을 구하래요. 미분해야겠죠? f'x는요,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에, 자, 앞에서 미분했던 거랑 똑같은 원리대로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가 여기 곱해진 거,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리고 쟤는 미분한 거 플러스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는 빵 빵빵빵 빵빠레가 먹고 싶네요. 자, 그래서 사인의 x는 0이래. 그치? 일단 는빵 되는 걸 다 찾은 거야. x가 0보다 큰 쪽에서만 쳐다보래잖아. 그러면 겁나 숫대 많다, 그죠? x가 는빵, 사인이 는빵 돼야 되니까 n파이 꼴들. 그래서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계속 가는 중. 근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극대값이랑 그때의 x의 값들을 구하는 중이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극대값을 보려면 f'x의 부호가 필요하고, 그 부호가 여기 얘네들 갖고 판단을 할 것 같아. 그지?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사인의 x입니다. 그럼 역시 그래프를 떠올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래프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겼잖아. 원래 사인인데 마이너스를 곱해놨다고. 이렇게 생겼겠지. 그렇죠? 그러면 극대값이 필요하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지점 첫 번째가 여기인 것 같아. 2파이 지점. 그렇지? 그래서 네가 극대값. 그러면서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니까 얘가 주기적으로 등장하겠죠. 4파이, 6파이 등등등등 얘네들이 극대값입니다. 그래서 극대값과 그때의 x값을 구하려잖아. 첫 번째, 일단 x의 값이 뭐야? 2파이, 4파이, 6파이, 짝수파이인 것 같아. 그래서 2n파이 라고 적을 거고, 그때 그의 극대값은 f2n파이인디는 쪽에다가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사인 2n파이는 0이죠. 그 다음 코사인 2n파이는 1이요. 1 된 거야. 그래서 이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n파이 이렇게 극대값입니다. 자, 그때 방금 구한 그 극대값을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면 A1부터 띵냐 띵냐 하고 가고 있다는데, 작은 것부터야? 큰 것부터 아니고? 뭐 그런가 봐. 뭐 일단은 지금 여기 n자리 있잖아요. n. 너 n자리에다가 1부터 뭐 2, 3, 4 해갖고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아까 여기가 2파이부터 나타내는 짝수파이였으니까. 그런 상태라면 그냥 n자리에 1부터 넣어봐. 그러면 이스포넨셜의 2파이 제곱분의 1. 첫 번째 녀석 n자리에 1이 들어갔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녀석 n자리에 2가 들어가면 이스포넨셜의 4파이 제곱분의 1 이런 식. 그 다음 이스포넨셜의 6파이 제곱분의 1 이렇잖아요. 그죠? 이게 얘네들의 모든 극대값들인데, 걔네들을 아이고 죄다 더해달랍니다. 지구 끝까지요. 뭐게요? 등비급수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갈 때 곱하기 이스포넨셜의 2파이 제곱분의 1인 것 같아? 그러지.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공비입니다. 자, 그래서 넌 1 마이너스 공비 파이 분의 1 분의 첫째 항 이스포넨셜의 2파이 제곱분의 1이요. 네, 됐어요. 분모 분자에 넣어 곱하실래요? 이스포넨셜 2파이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죠. 네가 정답일 거야. 그런 것 같아. 함수의 오목과 볼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점근선이라는 재료만 이제 추가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거를 시험 끝나고 보도록 합시다.